네, 이 이태원 살인사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1997년 4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저희 YTN 하성욱 기자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대학 휴학생인 24살 조중철 씨는 지난 3일 서울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조 씨는 날카로운 흉기에 목 부위를 9차례나 찔렸고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조 씨가 소변을 보다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달아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즉각 미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오늘 새벽 미군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유력한 피해자인 17살 패터슨 군을 붙잡아 우리 측에 넘겼습니다. I don't want to be interviewed. Tell him to go away. 미군은 패터슨 군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는 양해 각서도 제출했습니다. 네, 주한미군 군속의 자녀였던 이 아도 패터슨 그리고 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 둘 다 당시에 18살이었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이 사람을 찔렀다라고 말해서 현장에 가봤더니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중필 씨는 서울의 모 대학 다니던 학생, 176cm 마른 체격이었고요. 에드워드 리는 180cm의 105kg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패터슨은 172cm, 63kg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리의 주장은 아도 패터슨이 조중필 씨를 찌르는 것을 거울로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었고, 반면에 패터슨은 자기가 주머니 칼을 자랑을 하면서 만지작거렸더니 이 리가 그걸 가져가서 화장실에 가서 찔렀다, 그것을 자신이 목격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패터슨의 주머니 칼, 이 흉기는 주한미군 영내에 있는 하수구에서 미군이 찾아냈고요.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는 리의 운동화가 또 리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상처의 위치 그리고 방향으로 봤을 때 피해자보다 덩치가 큰 사람일 것이다 라는 부검 의견을 증거로 해서 180cm가 넘는 리만 살인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음해 1998년 4월에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몇 달 뒤인 98년 9월에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에드워드 리는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패터슨은 흉기 소지 때문에 징역을 살다가 특사로 풀려났고, 다음 해인 1999년 8월에 출국 금지가 풀린 틈을 타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이 없는 살인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이대로 묻혀버리나 싶었던 이 사건, 10년 뒤 2009년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이 일어났고, 결국 검찰이 다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알렉스 터너정을 네, 이 수사 재수사 결정이 난 것이 2009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YTN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리포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린 그랬죠.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니까 서로 살인범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 증거인멸죄, 하나는 살인범. 유가족은 패터슨을 다시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려 12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듯 검찰은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범인을 인도받아갖고 재판세를 해갖고 벌 주는 게 우린 소원이에요, 그게.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공소시효와 관련해 패터슨이 미국으로 떠난 시점에서 시효가 정지돼 문제될 게 없다라며 수사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유족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그냥 하여튼 화목했어. 3살 더 먹었어도 저 누나를 무척 다뤘어요. 살았으면 결혼도 하고 했을 텐데 이제. 네, 결국 이 재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2011년 6월입니다. 패터슨이 미국에서 붙잡혔습니다. 2011년 6월에 붙잡혔고, 이것이 뒤늦게 몇 달 뒤에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김호중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패터슨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붙잡혔습니다. 미국 법원은 일단 패터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한국 검찰로 신병을 인계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검찰은 미국에서 패터슨을 인도받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패터슨이 국내로 보내질지는 전적으로 미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에 따라 범죄인 인도 결정이 길게는 3, 4년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패터슨은 송환을 막아달라고 인신보호 청원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2012년 10월에 미 법원이 이것을 기각했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패터슨은 실수로 송환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연장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송환이 최종적으로 9월에 결정된 것입니다. 캐리 미 국무장관이 인도 명령장에 지난 18일에 서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로 패터슨이 송환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뉴스인에서 1997년 이 사건을 수사했었던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반 김락규 형사를 수소문을 했습니다. 김 형사는 당시에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의 공동정범, 그러니까 두 명 다 살인범이다 라는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둘 다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 형사는 안타깝게도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연락을 해봤더니 이 김 형사의 부인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서 김 형사의 핸드폰을 없애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 형사는 당시에 패터슨을 기소했어야 된다, 패터슨을 같이 재판에 넘겼어야 한다라고 늘 안타까워했었다고 합니다.